안녕하세요. 선정단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텐데요.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과 회계 정산을 돕기 위해 도민이 전하는 1차 지원 사업 온라인 운영 안내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교육 영상이 끝난 후에는 교육 수료 퀴즈와 만족도 조사를 완료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수료 퀴즈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수료 기간은 4월 1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미수료 시 최종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수료해주세요. 수료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발송된 문자 및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영상 속에 해당하는 추진 안내서 페이지를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교육을 시청할 때 추진 안내서와 함께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교부 신청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운영 안내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실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일지, 대상자 추천서, 물품 수령증입니다. 이제 각 서류별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활동일지란 본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활동별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봉사활동을 한 봉사자와 대상자의 명단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활동일지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는 활동 날짜별로 작성하셔야 하며 활동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활동사진 2장 이상 필수 첨부해주세요. 명단 작성 시 이름 석자를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식사 명단은 식비 지출 시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고 봉사활동 4시간 이상 진행 시 식비 지출이 가능하며 1인당 1회 만원까지 지출 가능합니다. 식사한 날짜와 이름과 서명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식비 지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회의나 평가회의 진행 시에도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 시 식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간식비만 지출 가능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회의 주제와 논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나 공연일 경우 활동일지 작성은 일시, 장소, 봉사자 명단, 협력자, 대상자 정보, 활동 내용, 활동 사진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 작성은 운영 당일 준비 시간까지 포함해서 기록해 주세요. 가급적 공연을 준비하고 운영하신 공연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사진은 2장 이상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실적 등록은 필수입니다. 모든 활동 후 1개월 이내에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실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시군센터에 등록 기준이나 제출 양식을 확인하신 후 봉사 실적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최종평가 시 등록 확인 후 최종평가에 반영되며 실적이 등록되지 않으면 최종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서 및 물품 수령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추천서는 제작 및 제공 형태의 봉사활동 운영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추천 기관의 직인,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 수령증 역시 대상자 추천 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추천자 명단의 이름 표기는 필수입니다. 기관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개인용 수령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추천 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추천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시군, 읍면동 등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인된 기관, 소외계층을 관리하는 공식기관, 추천이 불가한 기관으로는 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자, 종교단체의 추천, 요양원,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등 사설기관입니다. 대상자 추천 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 후 진행해 주시고 사전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시 꼭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서류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으로 반드시 2025년도 최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세요.
식사 제공 시 유의점은 식사를 진행할 경우 참석한 봉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 일지는 본 지원 사업으로 운영된 모든 활동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실적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활동이 끝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실적을 등록해야 공식 인정됩니다. 대상자 추천서 및 물품 수령증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추천기관의 직인과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회계교육입니다. 지출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는 현금 인출 및 일괄 결제 금지,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출 불가, 단체 회원 활동비, 강사료, 교통비 및 유류비 지출 불가, 학자금, 생활비, 시상금, 상품권, 선물 등 현금성 지원 불가입니다. 사업 내용, 수혜 대상이 불분명, 단순 물품 지원 등 자원봉사로 볼 수 없는 경비 지원 불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비 지출 불가, 자부담 미집행 시 보조금 비율에 따른 반납 조치 등 다음과 같은 집행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전 추진 안내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 운영 및 지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오니 추진 안내서 38페이지에 부적정 집행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부적정 집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차기 년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지출해 주세요. 지출 및 제작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 권장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원 사업이므로 가능한 한 경기도 내 업체를 이용해 주세요. 현수막 및 홍보자료 제작 시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최, 협조, 후원 등의 표기는 불가하므로 제작 시 유의해 주세요. 예산 집행 시 참고 사항입니다. 지출 시 편성된 예산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 내에서 집행해 주세요.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비교 견적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포인트 적립은 절대 불가합니다. 특히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에서 자동 적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 포인트 적립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최종 결과 보고 이후 반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캐시백, 체크카드 할인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결과 보고 시 반납해야 합니다. 사업비 지출 시 필수 서류 안내입니다. 반드시 작성 및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지출 결의서, 구입 물품 사진, 지출 영수증, 견적서,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비교 견적서 포함입니다. 위 서류는 사업비 결제 시 필수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이제 각 지출 항목별로 필요한 첨부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결의서 작성 안내입니다. 지출 결의서는 모든 지출건에 대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지출한 일자별로 작성해야 하며 날짜가 다를 경우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으로는 같은 날 여러 건의 지출이 있을 경우 지출 순서에 맞춰 한 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지출 결의서의 결제자는 실무자와 대표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또는 서명은 필수입니다. 지출 내역, 금액, 상호명, 지급 방법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고 구입 물품 증빙사진 첨부는 영수증 내역과 동일한 수량과 품목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첨부해 주세요. 물품 사진 촬영 및 보관 안내입니다. 촬영 방법으로는 구매한 모든 품목이 잘 보이도록 전체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수량과 품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보관 방법으로 구입 후 즉시 촬영하여 보관하면 추후 결과 보고 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실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해 주세요. 물품 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입니다.
물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이나 박스에 담긴 채 쌓여 있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품목과 수량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물품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전체가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현수막 제작 시 유의사항입니다. 필수 문구 포함 사항으로 현수막에는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수막 문구의 후원, 주최, 협조 등의 표기는 사용 불가입니다. 추진안에서 48에서 49페이지의 제작 예시를 꼭 참고하여 제작해주세요. 올바른 현수막 제작을 위해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보관 및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영수증 보관 방법으로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잉크는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으로 지워질 수 있으므로 발행 후 즉시 복사하여 보관해주세요. 분실 방지를 위해 종이 한 장당 영수증 한 장씩 부착하여 정리해주세요. 주의사항으로 영수증 내역이 지워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이는 예시처럼 보관하여 제출해주세요. 영수증은 필히 구매 내역과 확인 가능한 승인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하며 영수증이 없을 시에는 견적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영수증 부착 방법입니다. 영수증을 복사기에 올려놓고 복사하고 복사된 종이의 빈 공간에 원본 영수증을 부착합니다. 이 방법을 따라 모든 지출 영수증을 정리하여 보관해 주세요. 정확한 부착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견적서, 거래 내역서, 간이 영수증 등 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추가로 발급받는 서류의 업체명이 영수증과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의 도장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올바른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주세요. 계좌이체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계좌이체로 지출할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업체 통장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유의사항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지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으로 대체 발급해주세요. 거래내역 확인증에는 입금 계좌, 예금주, 입금 내역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주세요. 견적서 발급 시 유의사항입니다. 견적서 필수 발급 대상은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할 경우,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이 있을 경우, 계좌이체로 지출한 경우입니다. 견적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구입한 업체의 상호명, 업체 도장입니다.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추가 서류로는 비교 견적서 한 부를 반드시 추가 발급 및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발급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강사비 및 공연비 등 인건비 지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지출 결의서, 지급 확인서, 이체 확인증, 강사 또는 공연자의 프로필 또는 이력서,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통장 사본입니다. 활동일지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인건비가 지급된 교육, 공연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활동일지에는 교육, 공연 일시, 장소, 대상, 활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지급 확인서 작성 안내입니다. 인건비 지출 시에는 지급 확인서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사 또는 공연자의 확인과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인건비 지급 프로그램의 정보와 주제,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인적사항 확인 시 입금 계좌와 실제 이체된 계좌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후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계산, 원천 징수 금액 및 실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작성하고 서명 및 도장은 필수입니다. 인건비를 지급받는 분의 서명과 도장 날인을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 원천 징수 및 납부 안내입니다. 원천 징수 대상은 한 달에 동일한 사람에게 12만 5천 원 추가 지급 시 8.8%의 세금을 원천 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 및 방법은 인건비 지급 후 다음 달 12일 전까지 납부를 필수로 해주시고, 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해주시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관할구청에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시 유의사항으로는 일괄 지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매달 정산 및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원천 징수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추진 안내서 32, 3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쉽고 정확한 원천 징수를 위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국무지원사업 서식 자료실에 2025년 도전 지원사업 원천징수 계산 프로그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계산이 어려우실 경우와 정확한 세금 공제 및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최신 양식 다운로드는 필수입니다. 모든 서류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선정단체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서식모음 단체용에서 최신 양식을 받아 작성해주세요. 이전 연도의 서식을 사용하면 서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작성을 위해 반드시 2025년 최신 양식으로 작성해주세요. 이상으로 회계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추진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단체 활성화 지원팀에 문의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지원단이 여러분의 활동 지역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도전 지원단은 단체 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회계서류 작성 방법 및 행정 업무 안내하고 사업 운영 중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소통하며 지원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업 운영 중 사전에 단체와 협의 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전 지원단 참여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도전 지원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세요. 교육 수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교육 수료 퀴즈풀이입니다. 80점 이상일 경우 수료 완료되고 80점 미만일 경우 재수료하셔야 합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에도 꼭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수료 기한은 4월 14일 월요일까지로 기한 내 미수료 시 최종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운영 안내 교육을 마칩니다. 사업 운영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교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